네,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시장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거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네.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예전에 우려를 했던 것처럼 네. 경제적인 여파로 많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유가가 130불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중지가 되게 되고, 아직도 정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네. 뭐 기타의 팔라듐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 자체가 천정부지로 쏟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비용적인 측면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게 될 그렇죠. 거고, 네. 그게 이제 기업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급 체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공급 체인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답답합니다. 그런 네. 부분은.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인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의외로 공급 체인이라는 것이 불안하게 됐을 때는 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코로나 그렇죠. 때도. 네. 야, 이게 여기서 영향을 미쳐서 이 제조업이 못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그렇죠. 게 워낙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될 거고, 네. 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그닥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이제 제재가 이런 부분이 장기화가 되고 더 길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될 텐데 네. 이 제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같은 미국 시장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재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주가는 그렇죠. 결국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월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네 번째 제재 방안을 공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번째군요. 네, 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러시아의 최국 우대지를 박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러한 관세가 만약에 높아지게 됐을 때 결국 러시아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는 거죠. 경쟁력을 잃게 되고 예. 결국은 이제 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됐을 때는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더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겠네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IMF라든지 아니면 세계은행에서 네. 이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이제 정지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철강 부분에 이제 수입을 막게 된다. 즉 이 부분은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그렇겠네요.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이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이 프랑스 쪽이라든지 이런 명품 기업들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요즘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죠. 있습니다. 곧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디데이 날짜가 16일인데 그렇죠. 예. 1차적으로 이제 이때 이 달러 표시 채권의 만기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표시의 채권이기는 하지만 우방국이 아닌 곳에서는 네. 우리가 루블화로 이제 그쵸, 지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이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현실적으로, 때문에 예, 이런 힘들죠.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4월 달에도 한 21억 불 정도가 만기가 도래를 하게 되거든요. 아,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6,300억 불 정도가 있기 때문에 쟁여놓은 돈이 많아요. 네, 이게 사실상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실 버틴다는 수도 얘기죠. 있겠는데
금융 제재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서방 국가에 투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 예금 형식으로 맡겨준 달러 같은 경우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약간 지금. 자기 돈이긴 한데 그림의 떡이라는 그쵸.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재 가용 가능한 달러의 수준을 보게 되면 네. 한 300억 수준, 300억 달러 수준밖에 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예 모라토리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즉 만약 모라토리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IMF 때 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뭐 러시아 쪽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공급 체인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가만히만 당하고 있는 건지 러시아 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도 강대강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아,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계산 셈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이지 그렇겠죠.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이 수출 관련돼서 음. 한 500가지 품목 관련돼서는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중에는 이제 반도체 소자라든지 아니면 전자 직접 회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적용은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올해 말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좀 많이 안 좋은 내용 아닙니까? 이런 뭐 거. 아무래도 네. 이제 뭐 네온가스라든지 이런 게 반도체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단순 우려가 아닌 이제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영향을 같고요. 받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네온 가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네. 12월 대비 한 500% 정도가 폭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네온을 생산을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대체 방안이잖아요. 네. 근데 생산을 다시 다른 나라에서 대체해서 갖고 온다 하더라도 시일이 걸리는 게 적어도 9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아, 거기까지 다시 또 새로운 길을 판로를 뚫는 게 시간이 네. 그렇게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네, 해봤을 네. 때는 이런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3개월 정도의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영향력은 미비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3개월이잖아요.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제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어지면 모두가 진짜 다 같이 그렇죠. 밀리는 거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요즘 반도체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렇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 네, 네. 특히나 이런 생산 업체들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비 쪽보다. 뭐 이제 이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예, 예.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AMD나 뭐 이런 가격들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즘 보다 더 눈에 띄게 하락이 나오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폭이 더욱더 크거든요.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요즘 좋지 못하는 것이 네. 이런 부분에도 일부 기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랑 또 연결되더라고요. 뭐 배터리 가격이 아무래도 예. 이제 소재 가격이랑 연동이 많은 부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로이터 통신이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Y하고 모델 3의 가격을 1,000불을 인상을 시키는 게 나오게 돼요. 그렇군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것이 가격 전가가 가능한 브랜드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가격 전가가 불가능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이 이런 부분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리비안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고객들의 반발에 의해서 네. 이 인상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그 타격을 기업이 그대로 다 가져가는 기업이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예. 아니면 완성차 업체가 받던가 아니면 그거를 납품을 하고 있는 중간 부품 업체가 받던가 누군가 받는 누군가는 거죠. 받을 수밖에 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 공급 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전기차 관련돼서는 강판이라든지 아까 철강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강판 아니면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러한 많은 부분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도 한 1% 남짓한 이제 하락을 맞게 됐고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혜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인가요? 아무래도 일단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만한 그쵸. 뭐 이런 쪽이 요즘 새로운 각광을 많이 정부. 받고 있고 예.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이라든지 예, 이런 예. 쪽이 일단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체인 이슈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주가의 키팩터가 많이 가 있어서 네. 그런 쪽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공급체인 뭐 이런 부분은 워낙 게임 쪽은 아예 없기는 하지만 네.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이쪽 산업이 크고 죽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정책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게임, 로봇 그리고 나머지 정책 관련돼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 이쪽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상사태 종료를 지금 WHO 쪽에서 선언할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마스크 이제 벗고 다녀도 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엔데믹 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군요. 이 WHO가 이제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해서 네. 뭐 조건하고 시기 방법을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당장 그것을 도입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관련돼서 네. 이 팬데믹 상황 쪽에서는 예외의 규정을 두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많았었는데 예. 만약 이것이 종료가 되게 되면 백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여파가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마스크 착용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는데 네. 이 마스크 착용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렵기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개 주가 모두 이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모두 풀리게 됐고요.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욱더 엔데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꼽히는 리오프닝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 네.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여타의 같이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과 함께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행이라든지 리오프닝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좀 찍어주실까요? 일단은 여행 쪽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이 워낙 이제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노랑푼선이라는 모투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하락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라든지 피부과.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예, 경우에는 관련돼서 실적도 유일하게 잘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리오프닝 중에서. 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보다 더 관심이 있으시고 투자의 가치를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컨셉에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에서도 한번 이렇게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